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근입니다. 오늘은 종잣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부동산 투자할 때 종잣돈이 필요한데 보통 얼마 정도 있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종잣돈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 5,000만 원 그 이상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작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종잣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는 투자도 가끔씩 있긴 해요. 사실 무피 투자가 가능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특히나 그게 이제 전세든 아니면 그게 대출이든 또는 경매라는 툴을 이용해서 또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든 어쨌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소액 경매 투자 또는 소액 갭 투자, 소액 토지 투자, 그래서 되게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조금 작고 금액이 적으면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실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금액도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잣돈을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적은 금액도 가능한데 사실은 많을수록 좋긴 하죠.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미리 정의해 놓고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돈이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종잣돈은 어느 정도는 다들 있고 그리고 되게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잣돈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정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자꾸 미루려고 하시거든요. 그 금액을 모은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요, 종잣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종잣돈의 정의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정의는 지금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종잣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쓸 거 쓰고 좀 조금 돈이 남아서 어디 써도 상관이 없을 돈들, 그런 돈들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깔고 있는 모든 돈들 다 포함해서 다 종잣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대출 다 갚아가지고 이제 이 집 하나 딱 있어.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고 있고 월급만 조금씩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종잣돈은 얼마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사실은 종잣돈이 거의 3억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투자할 돈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3억짜리 집이면 사실 수도권에서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집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방에서도 3억이면 33평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수준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게 특히나 아파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정도 이제 가격인데, 이 3억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예요. 동만 다르거나 층 다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을 때 그 월세 시세가 얼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매매가가 3억이면 제가 봤을 때 한 3천에 100만 원 안 될 거예요. 3천에 한 70? 좀 70? 그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3천만 원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월세 70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월급 받아서 이제 내면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종잣돈이 없으니까. 다만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얼마큼 저축하고 있을 텐데 그거 저축하지 말고 그 월세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잣돈이 얼마가 생기죠? 2억 7천이 생긴 거죠. 이 2억 7천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리고 이 집을 계속 거주하면서 이제 월급 가지고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을 저축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을 저축해서 2억 7천만 원을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죠? 자, 1년에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씩 저축한다 가정하고 1200만 원을 10년 동안 저축하면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 1억 2천 그러면은 30 거의 뭐 한 27년, 24년을 저축해야 그 종잣돈 2억 7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20년을 더 저축한 다음에 그때 2억 3천에 2억 내지 3억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뭘 해봐야지 라고 하면 이미 다 올라 있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팔고 종잣돈을 2억 7천 만든 다음에 2억 7천을 가지고 우리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한 7억 정도 만약에 전체 끼고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개수가 하나예요. 그렇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괜찮잖아요. 나중에 또 이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건 투기라고 보기도 힘들겠죠. 자, 그랬을 때 3억짜리 우리 집을 갖고 한 10년, 20년을 가지고 가는 거랑 이 비싼 아파트 10억짜리를 가져갔을 때 어떤 게 더 인플레이션 효과를 더 크게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매년 5%씩 오른다고 가정해 봤을 때 또는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10%씩 오른다고 보면 얘는 3천만 원 오를 때 얘는 1억씩 오르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똘똘하고 좋은 친구를 사두는 게 훨씬 낫죠. 마치 이렇게 하면은 10억대는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지방에서 좀 대장 아파트 이런 것들 뭐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전세가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2억이면 집을 사고도 7천만 원이 또 남는 거죠. 그럼 그 7천만 원 가지고 또 뭐 필요한 거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대장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랑 이 3억짜리 아파트 이게 약간 못 나뉠 거거든요. 보나마나 그걸 갖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이게 사이클이 뭐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는데요. 이 좋은 녀석은 하락장 때 가격 방어가 되고요. 상승장 때는 가격이 정말 그렇게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지금 우리 집보다 좋은 걸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오랜 기간 가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그대로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잣돈을 깔고 있지 말고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두 번째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어떻게 그 집을 팔아요? 어떻게 월세집 살아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한 건데 그 번거로워서 또 이사를 어떻게 가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질 거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내가 몇 가지 희생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사 가는 게 뭐 하루 고생하면 끝나잖아요. 물론 뭐 집 정리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포장 이사하면 뭐 쉽게 되니까. 그리고 생활 환경도 똑같은 집으로 이사 가서 그 자녀들이 그 학교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종잣돈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깔고 있지 말고 이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묻어놔야 되죠. 자, 묻어놨어요. 운 좋게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또는 뭐 경기에 의해서 뭐 상승했다고 보자고요. 나중에 뭐 더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겠죠. 자, 이걸 팔았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처음에 넣은 금액이랑 오른 금액이랑 합쳐져서 다 돌아오겠죠. 이만큼 돼서 돌아오겠죠. 자, 이랬을 때 이 돈을 허튼 데 쓰지 마시라. 허튼 데. 예를 들면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보자. 이 돈을 보태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또다시 이상한 집에 이게 다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다 깔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차를 바꾸고 뭐 이러다 보면 이 아까운 힘들게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 만든 것들이 이렇게 다 소진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덧부터 수익까지 들어온 금액도 사실은 종잣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종잣돈의 정의, 돈이 어느 정도가 종잣돈이냐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많은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했을 때 A와 B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냥 그걸 깔고 있을 때랑 돈을 벌 수 있게끔 활용했을 때, 그리고 또 뭐죠? 돈을 벌고 났을 때도 다시 재투자해서 이게 더 크게끔 다시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수준으로 금액을 키우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포인트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종잣돈을 계속 불려가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적 자유인 플러스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게 되려면 제가 생각하는 1차 그 시드머니, 종잣돈의 크기는 한 10억 정도예요. 10억 정도가 돼야,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하나 매입하면 대출 없이 보통 월세가 한 5% 정도 잡으면 500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뭐 회사 그만두면 지금 내가 500을 받고 있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뭐 사치 부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겠죠. 대신에 뭐 크게 저축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겠지만, 그리고 그게 시세 차익률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상가 같은 것들은 월세 수준이 아파트보다 조금 높지만 이 땅 지분이 되게 작기 때문에 월세 수익은 괜찮지만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나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지하려면 시세 차익도 나면서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통으로 된 건물을 사야 돼. 상가 그냥 개개인 그 개별 상가 있잖아요. 뭐 1층, 2층, 3층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층 이런 거 하나 산다거나 1층에 있는 상가 뭐 조그만 거 하나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집주인이 다 따로 있고 그 토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도 되긴 한데 근데 궁극적인 그 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률로 돈을 불린 다음에 10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탁 생기면 그걸 가지고 통건물을 사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통건물을 사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수도권은 어렵고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지방 내에서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대출 레버리지를 또 일으켜야 돼요. 보통 이제 경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가를 이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보통 50%까지 가능하다고 봐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20억 정도 되는 것들을 매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20억 정도 되면 통건물로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4층에서 좀 높게는 한 7층까지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월세 세팅 다 하고 나면 이게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월세가 대략 한 1200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출 레버리지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대출이 한 300 정도? 한 300 정도 빠진다고 보고, 그러면 한 대략 한 90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달성될 뿐더러, 그리고 이 친구를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이 나면서 월세 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좋죠. 물론 여기서 본인이 꿈이 더 큰 분들은 사실은 그걸 빨리 또 세팅하면 안 되죠. 또다시 또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런 거 하나 정도 딱 가져가고, 그러면서 또 돈 모으면 그 월세 가지고 모으고 내가 일하는 거 모아서 합쳐가지고 또 이제 굴리고서 한 10억 정도가 다시 또 만들어지면 그걸 또 건물을 하나 또 진행을 시켜가지고 2개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2개를 합친 금액 좀 더 큰 거, 그런 것들을 또 하나 가져가거나, 이제 그것들을 쭉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 건물, 통건물, 그 녀석들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도 보면 이제 뭐 청담동부터 시작해서 강남 인근에 이제 뭐 입지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매입하기도 하고 1층에 스타벅스를 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상가 필지 하나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되게 현명한 거예요. 토지, 통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드머니, 종잣돈 금액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억이 될 때까지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에 대한 개념이자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금액별로 단계별로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짧게 안내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금 아파트 있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특히나 뭐 10년 차 이내 뭐 조금 입지가 약간 양호하다 싶은 곳들은 보통 금액이 최소 8억이에요. 그리고 조금 입지가 괜찮으면 다 10억이 넘어요. 지금 서울 가격이. 근데 혹시라도 거기 만약에 뭐 대출이 별로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종잣돈 10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입지 안 좋은 곳 이사 가도 되잖아요. 월세 아까 3천에 7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사를 가서 이 9억 얼마를 9억 7천만 원을 굴려가지고 통건물 매입하거나 그럼 회사 갈 필요 없죠. 회사를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돈이 벌어질 거예요. 보나마나. 탱가탱가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제 그러면 결국은 세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죠. 시간, 경제,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억짜리 집에 있는데 거기를 꽉 안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사를 막 꾸역꾸역 가. 맨날 아침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 그 월급 조금씩 저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뭐 애가 생기니까 뭐 비용이 더 나가네 그러면서 저축할 금액이 100만 원이 막 90만 원 됐다가 80만 원 됐다가 그럼 그 80만 원을 또 저축해가지고 이거 굴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굴리고 있는 거예요? 종잣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굴려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 따라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깔고 있는 것과 깔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회 지지꺼버리 랭근 TV